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하루만에 커마 2급 함수 끝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커마 2급 기출문제 가운데 계산 작업만 뽑아서 한 회에 5회분씩 총 15회분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3회에 걸쳐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만 보셔도 커마 2급 함수 부분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6년 3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표 1에서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총 판매액이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이상이면 효자 상품을,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비고에 표시하시오. if 함수. 자, 함수 분석부터 해볼까요? 는 if. 자,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자, 조건에 만족하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문제 보면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총 판매액의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이상이면, 요까지가 뭐예요? 뭐뭐라면, 요까지가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 요 조건에 만족하는 효자 상품은 참값이 되는 거고 공백은 거짓값이 되는 겁니다. 자, and는 가로 안에 인수들이 다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건 1 2개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 1, 조건 2. 조건 1도 참여해야 되고 조건 2도 참여하지만 얘는 참값이 나옵니다. true 값이 나옵니다. 자, 미디안은 미디안 가로 열고 범위 해주시면 이 범위에 대한 중앙값이 나오는 겁니다. 범위에 대한 중앙값이. 자, 문제 볼까 그러면? 자, 뭐 참과 거짓은 확실하게 알아요. 그렇죠? 효자 상품이면 참이고 공백은 거짓인 거. 조건 한번 볼까요? 조건이 and로 이루어져 있네. and. 문제 보면 판매는 and. 그렇죠? 자,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쉼표. 그죠? 조건이 두 개네요. 총 판매액이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이상이면, 자, 크거나 같다 이상이면, 그치요? 자,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총 판매액이 전체 총 판매액 중앙값 이상이면 미디안하고 전체 총 판매액, 미디안 가로 닫고 엔드 가로 닫고. 그렇죠? 요 조건 1과 조건 2가 모두 만족해야지 효자 상품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2, 3셀을 선택해 주시고 는 AND 함수로 조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가로 열고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판매량 선택하고 크거나 같다 150 이상이고 쉼표 총 판매액이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이상이면 총 판매액이 D3이네요. D3이 크거나 같다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그럼 미디안 가로 열고 전체 총 판매액을 기준으로 총 판매액이 크거나 같은지 찾아주는 겁니다. 고정값이에요. 그래서 F4를 꼭 눌러서 달러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할 때 값이 바뀌는 거 C3, C4, CU 이렇게 값이 바뀌는 거를 상대 참조라 그러고, 행과 열을 달러로 딱 고정시켜 주는 거를 절대 참조라 그럽니다. 자, 미디안은 절대 참조해 주셔야 돼요. 이 미디안을 기준으로 우리가 총 판매액이 크거나 같은지 찾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nd 가로 닫고 엔터. false 값이네요. false 값이라는 것은 둘 다, 자, 조건 1과 조건 2가 다 참이 아니란 얘기예요. 즉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총 판매액이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이상, 이 두 개가 다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 그건 두 개가 다 참이란 얘기예요. 트루 값이 나온 건. 그렇죠? 자, 이렇게 트루 값이 나왔을 때, 즉 참 값이 나왔을 때는 AND 함수 앞에 if 가로 열고 AND 함수는 조건으로 쓰인 거예요. if 함수 입장에서 쉼표요 조건을 만족하면 효자 상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 가로 닫고 참값은 효자 상품, 거짓값은 공백이네요. 엔터. 자동 채우기. 네, 효자 상품이 4개네요. 자, 다음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에서 기준일과 입사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연차와 나이를 영역에 표시하시오. 연차는 기준일 연도 빼기 입사일 연도. 여기 보시면 K1에 기준일 연도 빼기 입사일의 연도를 빼주면 연차가 나오네요. 나이는 기준일 연도 빼기 가로 열고 1900 플러스 주민등록번호 앞에 두 자리. 기준일 연도에서 가로 열고 1900 플러스 주민등록번호 앞에 두 자리를 빼주라는 얘기네요. 나이는. 결과는 표시 예, 입사일이 2010년이고 주민등록번호가 900100-1-123으로 시작하면 7년차 가로 열고 27 가로 닫고로 표시하래요. 자, 이어 레프트 함수와 앰퍼샌드 연산자 사용. 여러분 이거 앞에서 풀어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7년차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7년차는 이거 연차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연차라는 함수를 이용한 게 아니라 요 연차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27은 어떻게 해요? 나이가 27 계산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앰퍼샌드에서 가로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7년차와 27은 식을 이용해서 나온 값입니다. 식을 이용해서.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어는 이어 날짜는 뭐예요? 여기 날짜에서 뭐만 추출해 주는 거예요? 연도만 추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어 가로 열고 2019-2-28. 그러면 결과값이 연만 추출해 주니까 2019가 나오겠죠? 내가 만약에 월을 추출해 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month 쓰시면 돼요. month 쓰고 날짜 2019년 2월 28일. 그럼 여기 무엇이 나오겠어요? 2가 나오겠죠. 월만 추출해 주니까. 1만 추출해 준 함수는 무엇일까요? 네, day겠죠. day는 2019-2-28 이렇게 써주면 요 결과값은 28이 나옵니다. 왜? 1만 추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레프트 함수, 문자열 함수. 항상 결과값이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숫자가 나와도. 자, 레프트 가로 열고 문자 쉼표 K예요. 그럼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레프트. 자, 못생긴 기풍쌤. 여러분 지겹겠다. 이거 하도 써서 제가. 그쵸? 못생긴. 그럼 여기서 쉼표에서 3 하면 뭐가 나올까요?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글자를 추출하는 거니까 못생긴이 나오겠죠. 못생긴. 네, 좋습니다. 그럼 앰퍼샌드 연산자. 이거 앰퍼샌드 연산자도 어떻게? 앰퍼샌드 연산자는 식과 식을 이어줄 때 쓰고 또 식과 문자를 이어줄 때 쓰고 또 문자를 이어줄 때 앰퍼샌드 연산자를 쓰는 겁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7년차를 추출하려면 연차 기준일 연도 빼기 입사일 연도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어 가로 열고 기준일의 연도. 여러분 기준일의 연도는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왠지 알죠? 항상 기준일의 연도에서 입사일의 연도 빼주고 기준일의 연도에서
입사일의 연도를 빼주고 기준일의 연도에서 입사일의 연도를 빼줘서 값을 나타내 줘야 돼요. 그러려면 기준일의 연도가 자동 채우기 할 때 K1이 K2로 바뀌면 안 돼요. 이러므로는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가로 닫고 그럼 기준일의 연도가 추출되어 빼기 입사일의 연도 이어 가로 열고 입사일의 연도 I3 선택해 주시고 가로 닫고 그러면 요거 뭐라 그랬어요? 기준일 연도 빼기 입사일 연도는 연차라 그랬잖아요. 연차가 나왔네요. 이 7연차라는 연차. 연차라는 여기 한글도 써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한글. 그러면 여기 죄송해요. 요거 보니까 여기 7만 연차에서 여기 7만 연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연차 가로 열고를 또 넣어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까지 하면 7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앰퍼샌드 하고 자 쌍따옴표 하고 연차 쌍따옴표 하고 아이고 가로 열고 쌍따옴표 하고 여기까지 해줬네요. 그쵸? 연차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 해줘서 그 다음에는 뭘 구해줘야 돼요? 나이를 구해줘야 됩니다. 나이는 기준일의 연도 이어 가로 열고 기준일의 연도 요거 고정시켜줘야 돼. F4 가로 닫고 기준일 연도 빼기 가로 열고 자 1900 플러스 1900 플러스 자 주민등록번호 앞에 두 자리 레프트 함수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 앞에 두 자리 구하면 되겠죠. 레프트 가로 열고 주민등록번호 시기 침범해서 셀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셀을 선택하고 J2 셀을 선택하고 아래 방향키를 눌러서 J3 셀을 선택해 줍니다. 아니면 J3이라고 써주셔도 돼요. J3 셀에서 쉼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천하면 연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앞에 두 글자는 연도니까 가로 닫고 레프트 함수 가로 닫고 그 다음에 1900 앞에 가로 열은 가로 닫고 여기 뭐 이제 나이가 나왔네. 나이 여기 27이 나왔네. 27 뒤에 뭐 또 해줘야 돼. 가로 닫아줘야겠죠. 앰퍼샌드하고 쌍따옴표 하고 가로 닫고 쌍따옴표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3년차 29 이렇게 나오네요. 자동 채우기 이해 가시나요? 잘 모르겠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제가 틀린 거 있으면 여기 앞에 보니까 앞에 1회차에 보니까 앰퍼샌드 안 붙인 거 이런 거 있던데 여러분 앰퍼샌드 붙여서 안 한 것들도 있고 이런데 제가 틀린 것들 깜빡하고 그냥 스쳐 지나간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질문해야 돼. 질문. 인문학의 시작은 뭐예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예? 묻지 않는 삶은 삶의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알죠? 자꾸만 저한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표 3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이 80 이상이면 우수, 60 이상 80 미만이면 보통, 60 미만이면 저조를 결과에 표시하시오. 그냥 여기 여기 룩업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주라는 얘기네요. 평균을 구해준 다음에 그 평균에 대한 값을 요 참조 범위에서 하나, 둘, 두 번째 행에서 찾아주라는 얘기네요. 자, H룩업 함수 볼까요? 는 H룩업은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자, H룩업은 가로로 찾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H가 여러분 수평선이잖아요. 수평선 영어로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발음이 안 좋고 영어를 못해서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참조 범위에 있는 몇 번째 행에 있는지 행 번호에서 찾아주는 겁니다. 쉼표 0, 0은 정확한 값, 1은 유사한 값입니다.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V룩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V룩업 어떤 기준 셀이 있으면 이 기준 셀 똑같아요. 이 참조 범위에 따라서 H룩업인지 V룩업인지 결정이 됩니다.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데 요거는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열 번호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쉼표 0, 0은 정확한 값, 1은 유사한 값. 자 보겠습니다. 에버리지는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평균이잖아요. 평균.
여러분 볼링 할 때 에버리지 하잖아요. 여러분 볼링의 에버리지는 얼마예요? 180이라고요? 오 잘하시네. 200. 오 잘하시네요. 저는 80입니다. 80. 네. 운동 치고 잘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에버리지 가로 열고 범위에서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 알겠죠? 자 먼저 그러면 중간고사 문제 보신 것처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에버리지 가로 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균을 드래그해 주십니다. 가로 열고. 그럼 어떤 분들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평균을 구하라 그랬더니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기를 드래그 하시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데이터의 저장의 기준은 행단이에요. 행단이. 알겠어요? 같은 행에 있는 값을 찾아주는 건데 밑에 있는 이렇게 값을 같은 행에 있는 값을 드래그 해주셔야겠죠. 드래그 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엄기형의 평균이 나오네요. 평균. 자, 이 평균이 평가부에 있는 평균하고 값이 딱 맞아떨어져요? 70일 여기 없잖아요. 50도 없네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정확한 값 0을 쓰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때는 유사한 값 1을 써야겠죠? 유사한 값 1. 자, H루가 요거는 뭐예요? 평균은 기준 셀이 되고, 자, 여기 요 부분, 그쵸? 이 부분은 참조 범위가 돼요. 참조 범위. 뭐 이렇게 굵죠? 이 부분은 참조 범위가 되는 거예요. 참조 범위에서 하나, 둘. 자,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에이버리지 앞에다가 H루겁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자 기준셀 평균이 나온 평균 이 기준셀에 해당하는 값을 쉼표 참조 범위 드래그 해주고 여기 고정값이에요. F4 왜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값을 찾아줘야 돼. 자동 채우기에도 이 범위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절대 참조해 줘야 됩니다. 쉼표 몇 번째 우리가 평가를 찾아주는 거니까 하나 두 번째에 있네요. 이 쉼표 정확한 값 0? 아니에요. 여기 평균과 여기 평균이 값이 똑같지 않아요. 이럴 때는 유사한 값 1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그럼 여러분 유사한 값이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선생님이 값이 나와요? 그러면요 여러분 0서부터 59까지는 저조가 나오는 겁니다. 60서부터 79까지는 보통 80 미만이면 다 보통이 나오는 거고요. 알겠죠? 80보다 큰 80 이상은 다 우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에서 제조회사가 상공전자인 스마트폰의 최고 판매가와 최저 판매가의 차이를 j26셀에 계산하시오. Dmax, Dmin. 자, Dmax, Dmin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Dsum, Daverage, Dcount, Dcounter, Dmax, Dmin, D바, Dstep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Dmax니까 는 똑같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들어가는 함수의 위치는 다 똑같습니다. 자, Dmax 가로 열고 전체 데이터가 들어가요. 전체 데이터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열번호 이 열번호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열번호도 되고요. 또 열번호 대신 여기다가 열 제목을 찍어 주셔야 되고 열 제목을 써 주셔야 돼요. 여긴 열 제목 쉼표 조건 가로 닫고 자 조건에 만족하는 열 제목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D민을 쓰면 조건에 만족하는 열 제목의 최소값을 쓰는 거겠죠. 자 여기 문제 보시면 표 4에서 그럼 표 4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제조회사가 상공전자 요거는 뭐에 해당할까요? 조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조건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최고 판매가 그러니까 판매가가 뭐가 해당하는 거 판매가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열 번호 또는 열 제목에 해당하는 거예요. 열 제목. 알겠죠? 제6셀에 계산해. 자, 그럼 제6셀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저는 Dmax 최고 판매가와 최저 판매가의 차이니까 최고 판매가에서 최저 판매가를 빼주면 되겠죠. 는 Dmax 가로 열고, 자, 표사 전체 데이터를 드래그 해주시고, 쉼표, 그다음 무엇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판매가의 최대값을 구하니까 판매가를 이렇게 제목을 찍어 주셔도 되고, 또 판매가라고 써 주셔도 되고, 또 네 번째 열, 내가 선택한 이 전체 데이터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에 있으니까 4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열번호 4, 쉼표. 조건은 제조회사가 상공전자, 네. 가로 닫고. 그럼 뭐가 나와요? 상공전자인 것 중에서 판매가의 최대값이 나옵니다. 엔터. 제조회사가 상공전자 중에 판매가의 최대값은 120만이네요. 자, 이거를 또 써주기는 귀찮으니까 이렇게 복사만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 복사하셨어요? 빼기. 그다음에 컨트롤 V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뭐만 바꿔주면 돼요? 이거를 민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민. 그러면 상공전자 최고가에서 최저가를 빼주게 되는 겁니다. 엔터. 30만이 나오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품 판매 현황. 자, 문제 보겠습니다. 표 5에서 구분이 미술인 제품들의 판매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여 이 39셀에 표시하시오. 판매 총액의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 올림이니까 뭐 라운드업이겠네요.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100의 자리에서 올림 1, 10, 100. 동그라미가 3개란 얘기네요. 여기 되게 나왔네. 하나, 둘, 셋. 그죠? 그럼 요거 마이너스 3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라운드업과 썸이프 함수. 자, 라운드업 함수는 뭐예요? 자는 라운드업 함수는 숫자 쉼표 K예요. K가 1이면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K가 2면 소수 두 번째 자리, K가 3이면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나오고, K가 0이면 정수로 나오고, K가 마이너스 1이면 1의 자리가 제로가 되고, K가 마이너스 2면 10의 자리까지 제로가 되고, K가 마이너스 3이면 100의 자리까지 제로가 되고, K가 마이너스 4면은 1000의 자리까지 제로가 되네요. 근데 우리는 여기 100의 자리까지 제로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그쵸? 자, 썸이프 함수. 자는 썸이프는 범위 쉼표, 범위에서 조건 쉼표 합계 범위예요.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 범위를 구해주는 겁니다. 에버리지 if는 뭐가 될까요? 자, 에버리지 if는 범위 쉼표 조건 쉼표 평균 범위. 여기 뭐 합계 범위에서 평균 범위로만 바뀐 거네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분이, 그럼 여기서 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구분은 범위가 되는 거예요. 범위. 이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미술이 뭐예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 총액은 뭐가 될까요? 요거는 합계 범위가 되겠죠. 이게 뭐예요?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서 합계 범위를 구해주는 거예요. 즉 구분이 미술인 것만 판매 총액의 합계를 계산해 주라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다 뭐만 써주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는 썸이프만 써주면 되네요. 범위 쉼표 조건 쉼표 합계 범위니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는 썸이프 가로 열고
구분이 뭐예요? 구분이 쉼표 미술인 거를 찾아주셔서 이 구분이 미술인 것 중에서 미술인 것 가운데서 판매총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 미술만 찾아서 판매총액 합계를 구해주는 거네요. 가로 닫고 엔터. 76만 9,100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다 판매가 다 예체능이네요. 미술, 음악, 체육. 제가 제일 못하는 거. 공부도 못하고 예체능도 못하고. 자,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럼 여기 썸입 다음에 뭐예요? 라운드 업 올려주라 그랬으니까 업 해줘야겠죠? 가로 열고, 자, 끝에 클릭하고, 자, 여기 썸if로 나온 함수는 그냥 하나의 숫자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 숫자를 썸if로 나온 숫자를 쉼표 마이너스 3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3개란 뜻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동그라미 3개면 마이너스 3 해주시면 되고, 여기 동그라미 2개로 딱 끝나면 마이너스 2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엔터. 네, 5번 문제까지 다 풀었네요. 2016년 2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동그라미 3개인데 동그라미 4개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2016년 2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자, 표 1에서 필기가 필기 평균 이상이고 실기가 실기 평균 이상이면 합격을,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결과에 표시하시오. 이런 문제 딱 보면 이제 눈에 딱 보이는 거 있지 않나요? 합격, 참값, 공백, 거짓값. 이 앞에는 필기가 필기 평균 이상이고 실기가 실기 평균 이상이면 이건 조건. 그렇죠? 이건 합격은 참값. 그렇지 않으면 공백, 이건 거짓값.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는 if는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우리 참과 거짓 값은 우리가 벌써 찾아줬어요. 조건만 찾아주면 되네요. 자는 end는 가로 안에 인수들이 다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건이 2개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 1과 조건 2,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인수들이, 그 조건들이 모두 참일 때만 여기 참이 나오는 거예요. 에버리지는 뭐 다 알잖아요. 그쵸? 에버리지 범위에서 평균을 구해주는 겁니다. 자, 문제 보면서 이건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까요? 필기가 필기 평균 이상이 고 했으니까 이건 end네요. 그렇죠? 고 했으니까 end. 여기 end란 뜻이에요. 고가 end. 그쵸? end. 너무 썼네요. 지우고 그래 다시 쓸래요. end. 그쵸? 자, 보겠습니다. 는 end 가로 열고 필기가 크거나 같다. 필기 평균 에버리지, 아이고, 가로 열고 필기 평균, 필기 전체 평균, 이건 고정값이네. F4 필기 전체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필기 값이 크거나 같은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고정해 주셔야 돼요. 가로 닫고, 그다음에 쉼표. 그럼 쭉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하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D3이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가로 열고 실기 D3이 실기 평균 이상이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이건 고정값이죠. 실기 평균 이상으로, 실기 평균으로 우리가 그 값을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 D4가 D5가 평균 값을 만족하는,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걸 만족하는지 찾아주는 거잖아요. 꼭 F4를 눌러서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이거 이해 가시나요? 자, 에버리지 가로 닫고 end 가로 닫았나요? 엔터. false라는 것은 요 두 개가 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필기가 필기 평균 이상, 실기가 실기 평균 이상,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true 값이 나오는 거는 두 개의 조건 모두 다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자, 필기가, 이건 뭐라는 얘기예요? true 값이 나온다는 것은 필기가 필기 평균 이상이고 실기가 실기 평균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요 end 조건을 만족하면 if 가로 열고, if 입장에서의 end는 그냥 하나의 조건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쉼표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네. 좀 이해 가시나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댓글로. 네? 저랑 말 섞는 게 싫어요? 뭐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 2. 표 2에서 제품 코드의 다섯 번째 문자가 1이면 기억장치, 2이면 입력장치, 3이면 출력장치, 그 외에는 코드 오류를 분류해 표시하시오. 자, if 에러. 한번 if 에러 함수 볼까요? 는 if 에러. if 에러는 이 안에 있는 인수가 두 개예요. 값이 있고 쉼표 오류 값이 있습니다. 선생님, 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알고 쉬워. ex if 에러 가로 열고 3 곱하기 4 쉼표 4 곱하기 5 했어요. 자, 그럼 요거는 12가 나와요. 왜 12가 나와요? 앞에 있는 인수가 1차적으로 계산이 되면 먼저 그 첫 번째 인수의 값이 나옵니다. 알겠죠? 1차적으로 앞에 있는 값이 계산이 되면 그 앞에 있는 값, 첫 번째 인수의 값을 나타내 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if 에러. if가 뭐예요? 만약 오류가 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3 나누기 0 쉼표 4 곱하기 5 하면 뭐가 나와요? 20이 나오잖아요. 왜? 3은 0으로 나눌 수 없죠. 모든 숫자는 0으로 나눌 수 없잖아요. 0으로 나누면 오류가 나와요. 오류가 떠요. 오류. 그 오류가 나오면, 자, 오류가 뜨면 뒤에 있는 두 번째 인수의 이 오류의 값을 나타내줘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인수에 있는 값을 나타내줘라, 이런 뜻입니다. 다음 자, 추주 함수 보겠습니다. 는 추주 가로 열고 k 쉼표 문자 1 문자 2 이번에는 문자 3까지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추주가 뭐예요? 선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k가 얘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k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거예요. k가 1이면 문자 1이 나오고, k가 2면 문자 2가 나오고, k가 3이면 문자 3이 나옵니다. k 값에 의해서 선택을 받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우가 할까요? 이렇게. 자, 는 추주 2 쉼표 금 동. 그럼 값이 뭐가 나와요? 은이 나오겠죠. 왜? k 값에 의해서 선택을 받으니까 k가 1이면 금이고 2면 은이고 3이면 동이 나오겠죠. 자, 미드 함수, 문자의 함수네. 이것도 미드는 어떤 문자가 있으면 쉼표 좀 지우고 갈까요? 아까워서 지우질 못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if 에러 함수는 이제 확실하게 알겠죠? 모르겠어요? 뭐 알 때까지 그럼 들으셔야죠. 뭐. 는 미드 문자 쉼표 시작 위치 쉼표 k 시작 위치에서 k 번째까지 추출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는 그럼 예를 들어 볼까? 예를 들어 보면 는 미드 가로 열고 호반의 도시. 여러분, 호반의 도시 하면 어디예요? 호반의 도시 쉼표 4 쉼표 2 하면 뭐가 나올까요?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서부터 1 2 3 4 네 번째서부터 두 글자니까 도시가 나오겠네요. 도시. 그죠? 도시.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볼까요? 자, 네, 먼저 제품 코드의 다섯 번째 문자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코드의 다섯 번째 문자.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이거 1이 나와야 되네요. 그렇죠? 다섯 번째 문자를 추출하면 는 미드 가로 열고 제품 코드 G3 찍어주고 쉼표 5 쉼표 1.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섯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만 추출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엔터 하니까 1이 나오고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3, 여기 3이니까 3이 나오고 여기 4니까 4가 나오네요. 자, 그런데 그럼 미드 함수는 choose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K에 해당하는 거예요. K. 자, choose. 자, 이렇게 해서 제품 코드의 다섯 번째 문자에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그게 1이면 뭐란 얘기예요? 1이면 기억장치, 2이면 입력장치, 3이면 출력장치, 1이면 기억장치, 2이면 입력장치, 3이면 출력장치. 가르다. 그럼 4나 5면 나오면 오류가 나오겠네. 그쵸? 왜냐면 여기 1, 2, 3밖에 없으니까. 그쵸? 만약에 미드 함수를 통해서 나온 값이 4면은 오류가 뜨겠네요. 올해도 오류가 뜨고. 여기 오류가 뜨겠네요. 맞죠? 여기도 오류가 뜨겠네. 자, 엔터. 왜 오류가 뜨는 거예요? 없으니까 3까지만 나타내 주니까. 그쵸? 4나 5는 없으니까 오류가 떠요. 값을 못 찾으니까 밸류 값이 나오네요. 이럴 때 if error. 자, if error 함수를 딱 써주는 거예요. 먼저 1차적으로 choose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찾아주고, 혹시 choose 함수를 통해서 값을 못 찾아줘서 오류가 뜨면 그때는 쉼표 코드 오류로 나타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코드 오류. 여기 코드 오류. 그쵸? 그 외에는 코드 오류로 분류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엔터. 자동 채우기. 코드 오류라고 떴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표 3번. 표 3에서 지역이 수원이거나 용인인 지역의 처리 비용의 평균을 계산하여 D26셀에 표시하시오. E24, E26 영역의 조건 입력. 결과값은 100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10,000의 자리까지 표시. 동그라미가 4개네요. 이건 마이너스 4 해주면 되네요. 자, D-average와 round down 함수 사용. 자, D-average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 똑같아 그랬어요. 그쵸? 가로 열고 전체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데이터 쉼표 열번호 또는 열제목 이 열번호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쉼표 조건에 만족하는 열번호의 평균을 구하는 거네요. 자, D-average는 D-average 한다. 자, 서서히 이제 말이 헛나오고 혀가 꼬이기 시작하네요. 자, 라운드 다운은 내려주는 거. 올림하면 뭐예요? 라운드업. 내림하면 라운드다운. 반올림이면 라운드. 숫자 쉼표 K 숫자를 K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K가 1이면 소수 첫 번째 자리, K가 2면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K가 3이면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0이면은 정수로, 마이너스 1이면 1의 자리까지 제로, 마이너스 2면 10의 자리까지 제로, 마이너스 3이면 100의 자리까지 제로, 마이너스 4면 1000의 자리까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3에서 여기 표 3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데이터가 되겠죠. 지역이 수원이거나 용인, 요거는 뭐가 돼요? 조건이 되겠죠. 처리 비용의 평균요, 처리 비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열번호에 해당하겠죠. 열번호 또는 열제목을 찍어줘도 되고, 열제목이 처리 비용이면 처리 비용이란 글씨를 써줘도 되고요. 자, 평균을 계산하여 D26셀에 표시하시오. 자, 그럼 먼저 조건부터 한번 해줘야 돼. E24, E20 영역의 조건. 자, 그러면 조건이 뭐죠? 지역이 수원이거나 용인. 지역이 수원이거나 용인. 이렇게 다른 줄에 써준다는 건 또는 이란 뜻이에요. 또는 같은 줄에 써주면 and고, 다른 줄에 서로 다른 줄에 써주면 or입니다. 또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D-average 평균이니까, 그죠? 처리 비용의 평균이니까 D-average 가로 열고, 자, 표 3 전체 데이터를, 제목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를 드래그 해주시고, 쉼표 처리 비용이 하나, 둘, 셋, 네 번째로 있네요. 4를 써주고, 아니면 처리 비용 제목을 콕 찍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처리 비용이라고 이렇게 쓰셔도, 이렇게 처리 비용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써줄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써줘도 나와요. 써줄 것이 없는 이유는 여기 처리 비용이라고 있으니까 그래요. 자, 4. 네 번째 어뢰에 있는 값을 평균을, 즉 처리 비용의 평균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쉼표 조건에 만족하는, 즉 지역이 수원 또는 용인인, 가로 닫고. 그럼 지역이 수원 또는 용인인 처리 비용의 평균이 나오겠죠? 그럼 평균이 나오면 이 평균을 동그라미 천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표시. 라운드 다운. 자, 그럼 뭐예요? 라운드 다운은 이 D 에버리지로 나온 값은 그냥 숫자일 뿐이, 이 숫자를 쉼표 마이너스 4에서 0을 4자리까지 나타내줘라. 그러면 네 번째 자리에서 내리면 합니다. 절삭해줘서 나타내줍니다. 엔터. 나왔네요. 그쵸? 동그라미 4개. 다음 표 4번 보겠습니다. 표 4. 자, 표 4에서 제품 코드와 수량 제품 단가표를 이용하여 판매액을 계산하시오. 판매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 제품 단가표의 의미. 제품 코드 앞에 두 글자가 SS이면 단가는 12,500, AA이면 15,000원, NN이면 16,500원, GG이면 18,000원. 브이로그과 레프트 함수. 뭐 이렇게 장황하게 나왔지만 그냥 제품 코드 앞에 두 글자가 AA이면 이 참조 범위에서 두 번째 어뢰에 있는 값을 찾아주면 그게 단가란 얘기예요. 수량 곱하기 단가니까. 여러분 브이로그만 알면 되네요. 는 브이로그는 뭐예요? 자, 기준 셀이 있으면 이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몇 번째 어뢰에 있는지 열 번호 쉼표 0. 제가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알죠? 지식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자꾸만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동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딱 박혀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새로 문제 풀 때 이렇게 머릿속에 고정된 것을 여러분 풀어서 이제 하여튼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참조 범위 참조 범위에서 열번에 해당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반대되는 건 H룩업일 때는 여기 열번호가 행번호로 바뀌겠죠? 자는 레프트 반복해서 하는 이유 알죠? 머릿속에 꼭 여러분 영원히 기억되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레프트 가로 열고 문자 쉼표 K,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쵸?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입니다. 자, 이제 이해 안 들어도 되겠죠? 자, 그럼 왼쪽에 두 글자를 먼저 추출해요. 문제 보니까 제품 코드 수량 제품 코드, 왼쪽에 두 글자를 먼저 추출해주면 됩니다. 그럼 왼쪽에 두 글자 레프트 이용해서 레프트 가려서 제품 코드, 자, G16 셀에 있는 값을 쉼표 2 써서 왼쪽에서 두 번째 값만 추출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엔터. 그럼 요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제품 코드의 왼쪽에 두 번째 글자가만 나오는 거. 그 제품 코드의 왼쪽에 두 글자를 이용해서 이제 단가를 찾아주면 돼요. 단가 어떻게 찾아줘요? 자는 브이룩업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네요. 브이룩업 가로 열고 레프트 함수는 기준 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기준 셀 쉼표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요 참조 범위에서 참조 범위는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이 범위 안에서만 항상 값을 찾아주니까 쉼표 2. 왜 2예요? 하나, 둘, 두 번째 어뢰에 있는 값 단가를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쉼표 0. 아이고 0이 안 써졌네. 0 가로 닫고. 그럼 요거는 단가가 찾아진 거겠죠? 자, 엔터. 그러면 답은 아니에요. 자, 수량 곱하기, 자, 판매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우린 브이룩업을 통해서 단가만 찾아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수량을 식이 침범했네요. H 16셀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럼 수량을 찍고 방향키로 아래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H16 곱하기, 즉 수량 곱하기 단가가 나오는 게 판매액입니다. 엔터. 자, 자동 채우기 됐나요? 나오셨나요? 자, 여기서 너무 버벅거렸네요. 그쵸? 이 고급 어휘들이, 좋은 어휘들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급 당황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표 5번 볼까요?
자, 표 5에서 장르가 코미디이면서 관람 등급이 전체인 영화들의 예매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여 F39셀에 표시하시오. 숫자 뒤에 만원을 표시. 예, 123만원. 카운티프즈, 서미프즈, 에버리지프즈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려요. 만원이라는 문자를 붙이려면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문제 함수 분석부터 들어가 볼까요? 는 count ifs. count ifs는 범위 1, 쉼표 조건 1, 쉼표 범위 2, 쉼표 조건 2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범위 1에서 조건 1을 만족하고 범위 2에서 조건 2를 만족하는 거에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sum ifs는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sum ifs는 합계 범위가 맨 앞에 나와요. 합계 범위 범위 1, 쉼표 조건 1, 쉼표 범위 2, 쉼표 조건 2, 범위 3, 쉼표 3 이렇게 쭉 써주면 돼요. 범위 1과 조건 1을 만족하고 범위 2와 조건 1을 동시에 만족하는 합계 범위를 구해주는 겁니다. 에버리지 ifs는 뭘까요? 평균 범위가 나오고요. 쉼표 위하고 똑같습니다. 가로 닫고 이렇게. 자, 범위 1과 조건 1을 만족하고 범위 2와 조건 1을 만족하는 평균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긴 예매 총액의 합계니까 뭐야? 합계니까 sum ifs를 구해야겠죠. sum ifs네요. 자, 문제 분석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문제를 보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장르 요건 뭐가 돼요? 요거는 범위 1에서 코미디 조건 1을 찾아주고 관람 등급 요건 범위 2에서 전체 조건 2를 찾아주는 영화들의 예매 총액 합계를 계산하여 F39셀에 표시하시오 이랬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예매 총액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합계 범위가 되겠죠? 이 합계 범위가 맨 앞에 나오면 되네요. 자는 sum if 가로 열고 예매 총액이 합계니까 예매 총액을 전체 들어가 해주시고 쉼표 그 다음에 장르가 코미디 장르 전체 들어가 해주시고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 코미디. 여러분 뭘 좋아해요? 코미디 좋아하시나요? 저는 액션 좋아합니다. 액션 무술 영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촌스럽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무술 영화 좋아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르가 코미디면서 또 관람 등급이 전체인 관람 등급 전체 들어가고 쉼표 전체.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 아직까지도 이영걸 이런 거 이렇게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그 빅데이터가 돼가지고 자주 클릭하는 것 위주로 이렇게 영상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영걸 시리즈들이 이렇게 막 뜹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거 5분짜리 10분짜리 이렇게 보면서 웃음 지으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매 총액의 합계 뭐야? 장르가 코미디이면서 관람 등급이 전체인 거에 예매 총액의 합계가 나오겠네요. 엔터. 뭐가 틀렸죠? 비 코미디이면서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왜 이럴까요? 여기 S를 안 붙였어요. 여러분 S 여러분 또 선생님 저 X 문제 보다가 선생님 저 X 안 붙였는데 S 안 붙였는데 이런 사람들 있죠. 그쵸? 자, 이거 못 발견했어요? 네, 발견하셨어야죠. 자, 엔터. 여기다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자, 앰퍼샌드 해주고 만원 해줘야 돼요. 그쵸? 만원.
만원. 어휴. 엔터. 그러니까 8,226만원이라고 나왔네요. 자, 다음 2016년 1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1에서 등급, 점수, 항목, 가산 비율표를 총점을 계산하시오. 요걸 등급과 점수, 항목, 가산 비율표 이용하여 총점을 계산하네요. 총점은 점수 곱하기 가로 열고, 점수는 여기 있네요. 가로 열고, 가산 비율은 없네요. 가로 닫고 플러스 추가 점수. 가산 비율표는 등급이 A이면 가산 비율표에서 3%. 등급이 A면 3, 요 등급을 보고서 가산 비율을 구해주라는 얘기네. 요거는 뭐 눈으로 딱 봐도 H루급이네. 그쵸? 등급에 해당하는 가산 비율을 구해주면 되네요. 자, 추가 점수는 항목의 세 번째 문자이면, 추가 점수는 항목의 세 번째 문자. 하나, 둘, 셋. 세 번째 문자면 여기서는 5가 나와야 되네요. 그쵸? 자, 추가 점수를 해주면 총점이 나옵니다. 즉, 점수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가산 비율은 V루급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플러스 추가 점수는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자, H루급 함수 한번 볼까요? 는 H루급은 좀 이쁘게 써볼까요? U자를 U 가로 열고 기준셀 쉼표 참조 범위 쉼표 행번호 쉼표 0. 0은 뭐예요? 정확한 값. 1은 유사한 값. 0 대신 false를 써도 되고 1 대신 true를 써도 돼요. 자, 기준셀이 문자이면 100% 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는 미드 함수는 어떤 문자가 있으면 문자에서 시작 위치 쉼표 K 시작 위치에서 K번째까지 추출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는 미드 가로 열고 못생긴 기풍쌤. 여러분 웃고 있죠? 지긋지긋하다고. 그쵸? 자, 못생긴 기풍쌤 쉼표 시작 위치 4 쉼표 2 하면 뭐가 나와요? 기풍이 나오겠죠. 기풍. 왜요? 하나, 둘, 서이, 너희 네 번째서부터 두 글자를 추출해라. 그래서 기풍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보면서 풀어볼까요? 점수는 있으니까 점수는 더해주면 되고, 요 가산 비율은 요거는 뭐야? V루급을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되고, 추가 점수는 요거는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쭉 이어서 는 점수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그쵸? 1 플러스 그다음에 가산 비율이네요. 가산 비율은 등급을 이용해서 가산 비율을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등급은 기준셀이 되는 거고, 요 범위는 참조 범위가 되는 거. 참조 범위에서 하나,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두 번째 행이니까 H루급을 써야겠네요. 그쵸? 행에 있는 값을 찾아서 가산 비율을 찾아주면 되네요. 1 플러스 H루급 가로 열고, 자, 등급에 기준셀 등급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F4 쉼표 몇 번째 행에 있어요? 하나, 둘, 두 번째. 가산 비율은 두 번째 행에 있으니까 2 쉼표 정확한 값 0. 왜 0이에요? 가로 닫고 요 앞에 있는 기준셀이 문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1 플러스 H루급이 가산 비율이고 가로 닫아 주셔야 돼요. 여기 가산 비율 뒤에 가로를 요렇게 닫았잖아요. 그쵸? 가로 닫고 플러스, 자, 플러스 추가 점수는 미드 함수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미드 함수에 뭐예요? 자, 추가 점수는 항목의 세 번째 문자임. 그러면 항목, 자, D3셀 선택해 주시고 쉼표 3 쉼표 1.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은 추가 점수가 되는 거예요. 엔터. 총점이 나오네요. 자동 채우기.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표 2에서 홈런의 합계가 가장 많은 선수는 1위,
두 번째로 많은 점수는 2위, 세 번째로 많은 점수는 3위, 그 외에는 공백을 순위에 표시하시오. 자, if 에러는 if 에러에는 자 문제 보겠습니다. if 에러는 뭐예요? 값. 쉼표 5, 6 값이네요. 그쵸? 먼저 값을 나타내 주고 그 다음에 혹시 값이 오류가 생기면 오류 값을 나타내 주라는 얘기예요. 는 if 에러 가로 열고 3 곱하기 4 쉼표 4 곱하기 5. 그럼 이거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12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 앞에 있는 값을 먼저 앞에 있는 식의 인수의 값을 먼저 나타내 주고 그 다음에 혹시 앞에 있는 인수가 오류가 생기면 그때 뭘 해주라는 얘기예요. if 에러 3 나누기 0. 이거 숫자,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오류가 생깁니다. 그 오류가 생기면 4 곱하기 5. 그때는 뒤에 있는 값을 나타내줘라. 뒤에 있는 인수의 값을 나타내줘라. 이런 뜻입니다. 이건 20이 나오겠죠. 그죠? 앞에 값이 오류가 생기니까 뒤에 값이 나오겠죠. 자, 추즈 함수 보겠습니다.는 추즈 K. 가로 열고 K. 쉼표 문자 1 문자 2까지만 쓰겠습니다. 왜요? 문자 3 쓰면 여기 침범할 것 같아서 K가 1이면 문자 1이 선택받고 K가 2면 문자 2가 선택이 받습니다. K 값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는 겁니다. 자, 랭크 함수 랭킹 하잖아요. 순위를 구할 때 쓰는 거죠. 랭킹은 혼자 순위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있어요. 범위. 자, 어떤 기준 셀이 있는데 이 기준 셀이 쉼표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쉼표 0. 0은 높은 수가 1등이고 1은 낮은 수가 1등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홈런의 합계가 가장 많은 선수. 자, 그러면 먼저 순위를 한번 구해볼게요. 순위. 저는 랭크 합계를 홈런의 합계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랭크 가로 열고 자, J3셀 찍어주고 쉼표 J3셀 이 기준 셀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등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F4로 고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쉼표 0 가로 닫고 그러면 J3에 관한 등수가 또 J4에 관한 등수가 J5에 관한 등수가 앞에 첫 번째 인수는 바뀌면서 계산이 되겠죠. 엔터. 자동 채우기. 예. 자, 가장 많은 선수는 1위래요. 2위, 3위. 3위까지는 나타내 줘야 돼요. 그러면 추즈 함수 이용해서 가로 열고 추즈 함수 입장에서는 이 랭크 함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K에 해당하는 거예요. K. 이 랭크 함수를 통해서 나온 값이 1일 때는 뭐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1위. 2일 때는 2위. 3일 때는 3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K, 그럼 뭐 1등, 2등, 3등만 나오겠네요. 4등이면 오류가 뜨고 5등이라도 오류가 뜨네요. 오류. 1, 2, 3등은 1이 K 랭크 함수가 나온 값이 1이면 1위가 나오고 2면 2위가 나오고 3이면 3위가 나오네요. 엔터. 2위니까 2위가 나오고요. 1위, 2위, 3위 나오는데 다 오류가 뜨네요. 이럴 때 자, 그 외에는 공백으로 하래요. 공백. 그럼 혹시 오류가 뜨면 if 에러 가로 열고 자, if 에러를 이용해서 먼저 추주 함수가 값이 나오면 값을 찾아주고 혹시 추주 함수를 통해서도 값이 안 나오고 오류가 뜨면 그때는 공백으로 나타내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공백 쌍따옴표 2개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자, 자동 채우기. 네, 오류가 뜨면 다 공백으로 표시해 주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볼까요? 표 3에서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면서 외국어가 90 이상이면 해외 근무,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 자, 해외 근무는 참값이고 국내 근무는 거짓값이네요.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면서. 자, 이제 AND OR 함수는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AND OR 함수 한번 해볼게요.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면서 여기 나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뭐예요? OR이네요. 이면서니까 이건 뭐예요? AND가 되네요. 지금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이거는 는 AND 가로 열고 OR 가로 열고 근무 80 이상이면서 쉼표 출근 80 이상. 그냥 근무나 출근 중에 하나만 8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쉼표. 외국어 90 이상. 이건 외국어는 반드시 90 이상인 거예요. 그쵸? 외국어는 반드시 90 이상인 겁니다. 요 조건을 AND 조건을 만족하면 해외 근무,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입니다. 자,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if 가로 열고 AND 함수가 조건으로 쓰인 거예요. 그쵸? 요 해외 근무는 뭐예요? 해외 근무는 요거는 참값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 요거는 거짓 값이 되겠죠. 자는 if AND 가로 열고 OR 가로 열고 근무나 출근이 80이면 근무가 크거나 같다 80 이상 쉼표 출근이 크거나 같다 80 이상 가로 닫고 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고 쉼표 외국어는 반드시 뭐예요? 90 이상이래야 돼요. 그쵸? 크거나 같다 90 이상. 저 외국어를 너무 잘했으면 좋겠어요. 가로 닫고 이거 지금 뭐예요? 자, AND 가로 닫고 요 AND 조건을 만족하면 뭐란 얘기예요? 해외 근무 쉼표. 좋겠다. 해외 근무하고 국내 근무 쌍따옴표 가로 닫고. 자, 여러분 AND 조건을 만족하면 해외 근무,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입니다. 요거 AND하고 OR하고 함께 쓸 수 있겠나요? 이거 다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시나요? 이해 안 가시면 댓글 달아주면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문제는 여러분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라도 꼭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국내 근무 안 해요. 그쵸? 해외에서 한 번쯤은 근무해줘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영어, 해외 근무 한번 가야지 또 영어도, 그쵸? 유창하게도 할 수 있고. 어느 나라로 해외 근무 간다고요? 저 아프리카 쪽으로 간다고요? 네, 거기 가서 또 열심히 또 일하면서 또 봉사도 하고 그러면 되죠 뭐. 자, 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표 4 보겠습니다. 표 4에서 사랑의 집에 봉사활동을 지원한 부서 중 홍보부의 사원수를 K28셀에 계산하시오. 조건은 K30, K31 영역의 입력, 디카운트, 디카운트 A, 디썸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 자, 여러분 사원수니까 뭐겠어요? 디카운트나 디카운트 A인데 여기 지금 숫자, 날짜,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디카운트 A를 쓰셔야 돼요. 그렇죠? 디카운터. 자, 디카운터는 똑같아. 뭐 디카운트든 디카운터든 디썸이든 전체 데이터 에서 쉼표 열번호에 해당하는 개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열번호 또는 열 제목에 해당하는, 열번호 대신 여기다 뭘 써도 돼요? 우리 열 제목을 써도 돼요. 그렇죠? 열 제목에 해당하는 개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조건이 없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에요. D가 들어간 함수를 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라 그래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조건부터 먼저 쓸까요? 조건 어디다 써요? 여기다 쓰래요. 그렇죠? 여기다가 뭐라고? 여기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표 4는 뭐가 돼요? 표 4는 전체 데이터. 자, 그 다음에 사랑의 집에 봉사활동을 지원 부서 중 홍보부. 그쵸? 홍보부. 부서가 홍보부. 여기 뭐가 돼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쵸? 사랑의 집에 봉사활동이니까 사랑의 집 요거는 뭐가 될까요? 여기 열번호가 됩니다. 열번호. 뭐 굳이 이제 요거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열번호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조건부터 써보겠습니다. 조건은
부서명이 뭐인 거예요? 홍보부. 부서명 홍보부. 여러분 부서명을 이렇게 홍보부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부서명 이 제목을 보고 홍보부를 찾아주는 거 여기 제목에 맞는 제목을 써주셔야 똑같은 제목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목을 보고 홍보부를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K28셀을 선택해 주시고 한번 써볼까요? 값을 자는 디카운트 A 가로 열고 제목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고 쉼표 그 다음에 사랑의 집의 개수니까 사랑의 집을 이렇게 찍어 주시고 또는 숫자 3을 써 주셔도 되고 자 쉼표 조건 부서명이 홍보부인 것 그쵸 부서명이 홍보부의 조건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다 됐다 그쵸 다른 건 없죠? 자 문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표 5에서 학과가 생물이 아니면서요. 학과 간대 그쵸 생물이 아니면서 전공이 30 이상인 학생들의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여 이 41셀에 표시하시오. 총점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 예 56.78 56.1 오래간만에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왔네. 마이너스 1 아니죠 1이죠 1 죄송합니다 1이 나왔네요. 오랜만에 1이 나왔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라운드 함수는 저는 라운드 함수는 앞에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 쉼표 K예요. K가 1이면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K가 2면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K가 3이면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0이면 정수로 나타내고 마이너스 1이면 1의 자리가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2면 10의 자리까지 제로 마이너스 3이면 100의 자리까지 제로 반올림하면 라운드 함수 쓰면 되고 올림은 라운드 업 쓰시면 되고 내림은 라운드 다운을 쓰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소수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나니까 2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에버리지 ifs는 에버리지 ifs 함수는 맨 앞에 평균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쉼표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는 평균 범위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건 보나마나 뭐겠어요? 라운드 쓰고 그쵸? 자 에버리지 ifs로 나온 값에 에버리지 ifs로 나온 값을 쉼표 1에서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아이고 마우스가 안 움직이네요. 예. 마우스가 안 움직이면 안 되는데요. 잠시만요. 됐다. 이거 빠졌네.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우스가 움직이는지. 네, 됐다. 그쵸? 자,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학과가 생물이 아니면서 그러면 표야. 자, 학과가 뭐가 돼요? 학과 여기는 범위 1이 되겠네요. 생물이 아니면서 요거는 조건 1이 되고 전공 요거는 범위 2가 되고 30 이상 전공이 30 이상 요거는 조건 2가 되고 총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총점의 평균 총점은 요거는 평균 범위가 되는 거겠죠. 평균 범위. 자 요거를 인수에 맞게 에버리지 ifs 함수에 맞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는 에버리지 ifs 가로 열고 먼저
총점에 대한 평균, 총점 평균 범위가 되는 거예요.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쉼표. 자, 범위 1. 학과에서 뭘 구하는 거예요? 쉼표. 생물이 아니면서는 요거 아시죠? 생물이 아니면서 쉼표. 전공이 30 이상인 전공 드래그하고 쉼표. 쌍따옴표. 그거나 같다. 30 이상. 쌍따옴표. 가로 닫고. 됐나요? 네, 자, 평균 범위의 평균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총점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총점의 평균. 자, 뭐가? 학과가 생물이 아니면서 전공이 30 이상인 거에 총점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평균 범위 맨 먼저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인수에 들어간다는 거 중요합니다. 에버리지 if를 썼을 때 맨 마지막에 들어가고요. 자, 엔터. 소수 그냥 첫 번째 자리까지 나왔네요. 그래도 라운드 함수를 써주라 그랬기 때문에 꼭 써주셔야 돼요. 라운드 가로 열고 쉼표 1 해서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는 거예요. 가로 닫고 엔터. 네, 좋습니다. 자, 2015년 3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표 1에서 평균이 80점대인 학생 수를 구하여 이 11셀에 표시하시오.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해 2명. 에버리지 ifs, 카운트 ifs, sum ifs 중 알맞은 함수와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 그러면 에버리지 ifs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에버리지 ifs. 이거 방금 했던 거 아닌가요? 방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죠? 평균 범위. 이 범위의 평균을 내는 겁니다. 쉼표.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면 또 써줄 수 있어요. 범위 3 조건 3 써줄 수 있어요. 이 평균 범위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는 sum ifs는 뭘까요? 여기 합계 범위가 나타나요. 합계 범위.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문제 볼까요? 학생 수니까 80점대로 80점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80점대라는 건 뭐냐면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적은 게 80점대인 겁니다. 이해 가시죠? 평균이 80점대라는 것은 평균이 80보다 크거나 같고 평균이 90보다 작은 요 사이에 있는 게 80점대인 겁니다. 그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니까 뭐예요? count ifs겠죠. count ifs. count ifs는 count ifs 범위 1 쉼표 조건 1 쉼표 범위 2 쉼표 조건 2. 평균 범위나 합계 범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범위 1에서 조건 1을 만족하고 범위 2에서 조건 2를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자는 count ifs 가로 열고 평균에서 쉼표 80점대니까 8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으면 되겠죠. 크거나 같다. 80보다 크거나 같고 쉼표 그 다음에 또 자 평균을 전체 드래그 해주고 쉼표 이번에는 쌍따옴표 작다 9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뭐가 나와요? 요 80점대인 개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명. 자, 문자 써주는 거는 앰퍼샌드하고 이렇게 명. 앰퍼샌드에 대해서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엔터. 3명이네요. 80점대는. 3명이 만나면 볼까요? 하나, 둘, 셋. 맞네요. 3명이. 자, 다음. 표 2에서
하프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은 입상을, 그 외에는 공백을 결과에 표시하시오. if와 스몰 함수 사용. if는 if 쉼표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조건을 만족하는 참, 그렇지 않은 거짓. 자, 하프 마라톤의 기록이 빠른 3명. 자, 여기까지 할까요? 기록이 빠른 3명. 요거는 조건에 해당해. 요 조건을 만족하면 입상. 입상은 참값이 되겠죠? 그 외에는 공백은 거짓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스몰은 뭐예요? 스몰. 자, if는 스몰은 범위 쉼표 k, 범위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기록이 빠르다는 것은 세 번째로 작은 값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3명이 나오겠죠. 그쵸? 이해 가시나요? 세 번째로 작은 값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은 그보다 작은 값은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가 반대되는 함수는 라지. 범위 쉼표 k, 범위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세 번째로 작은 값은 스몰 가로 열고, 이 범위에서 쉼표 세 번째로 작은 값이 나오네요. 그럼 이렇게 시간은 숫자로 나타나요. 정오, 즉 12시는 숫자 0.5에 해당합니다. 24시는 1에 해당합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시간으로 바꾸죠? 저기 시간이 나와 있는 셀을 선택하고 홈탭에서 서식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찍어주시면 똑같은 서식으로 나옵니다. 1시간 15분이네요. 1시간 15분이 세 번째로 작은 값이네. 이거보다 작은 값들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자, 그죠? 자는 if 가로 열고, 자, 1시간 18분이 작거나 같다. 뭐보다? 세 번째로 작은 값보다. 가로 열고, 세 번째로 작은 값은 고정값이에요. 그쵸? 요 고정값을 기준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F4 쉼표 3, 세 번째로 작은 값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입상이 되는 거예요. 입상. 그렇지 않으면 공백 가로 닫고. 요거 이해 가시나요? 세 번째로 작은 값보다 더 작아야 돼요. I3이. 그래야지만 3명만 입상이 나옵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이렇게 3명이 입상했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표 3번 보겠습니다. 표 3에서 차량 번호와 운행 제한 요일표를 이용하여 쉬는 요일을 표시하시오. 운행 제한 요일표의 의미. 차량 번호의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쉬는 요일은 월요일, 2 또는 7이면 화요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인. vlookup과 write 함수 사용. 자, vlookup 한번 볼까요? 는 vlookup 어떤 기준 셀이 있으면 이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데, 쉼표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열 번호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쉼표 0은 정확한 값, 1은 유사한 값입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건 Hlookup이에요. Hlookup일 때는 열 번호 대신 행번호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문자 함수 write 문자 쉼표 K예요. 쉼표를 너무 크게 썼네요. 자, 쉼표 문자 쉼표, 문자를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해 주는 겁니다. 이해 안 들어도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예요?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이 참조 범위에서 하나, 두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먼저
차량 번호에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라이트 가로 열고 차량 번호 찍고 쉼표 1 가로 닫고 엔터. 자, 자동 채우기. 자, 이렇게 나온 값에서 이 기준 셀, 자, 라이트 함수로 나온 값이 기준 셀이 되는 거, 이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참조 범위에서 하나, 둘, 두 번째에서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다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값을 찾아줘야 돼요. 자, 브이로거 가로 열고 쉼표. 자, 참조 범위에서 F4 쉼표 두 번째 열이죠, 그쵸? 하나, 둘, 두 번째 열 2 쉼표 0 가로 닫고 엔터. 자, 요일이 나오네요. 그쵸? 자, 엔터. 자동 채우기. 그럼 이해 가시나요? 이거 함수. 자, 여기서 이거 보기 할까요? 잠깐만요. 여러분 보이시죠?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를 입력해 주셔서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표 4에서 입사일부터 오늘날까지 근무일수를 계산하시오. 근무일수 days 360과 todays 함수 사용. 자, days 360은 1년을 360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럼 한 달은 뭐죠? 한 달은 30일로만 계산한 겁니다. 자, 30일. 자, 시작일. 쉼표 종료일. 이거 이제 글씨도 안 써지네, 글씨도. 워낙 못 썼지만 더 못 써지는 것 같아요. 자, 시작일에, 종료일에서 시작일을 뺀 일수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시작일은 뭐가 되겠어요? 입사일은 뭐가 되겠어요? 입사일은 여기 시작일이 되겠죠. 자, today는 뭐예요? 이건 오늘 날짜니까 종료일이 되겠죠. 즉 종료일에서 시작일을 뺀 일수를 구해주는 겁니다. 이건 뭐 함수의 위치만 알면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today 함수 알잖아요. 는 today 가로 안에 인수가 없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 요거는 뭐가 나와요? 오늘 날짜가 나옵니다. 오늘 날짜.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근무일수 는 days 360. 그럼 점점 힘들어지지 않나요? 눈이 막 감기고, 아니 벌써 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동영상만 틀어놓고 주무시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냥 이거 자꾸만 들으셔야 돼요. 자꾸만 보고 또 따라해 보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내 걸 만드셔야 됩니다. 자, 가로 열고 시작일은 입사일이 되겠죠? 입사일 쉼표 오늘 날짜. 종료일은 오늘 날짜 today.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days 360 가로 닫고 이렇게 닫아 주셔야 돼요. 자, todays 가로 열고 닫고가 하나의 함수입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저도 막 눈이 막 감기고 힘들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문제 보겠습니다. 표 5에서 홈런이 40개 이상인 선수들의 삼진의 평균을 계산하여 이 37셀에 표시하시오. 평균이니까 에버리지 if겠네요. 그죠?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러니까 에버리지 if겠네요. 자, 카운트 if는 범위 쉼표 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는 에버리지 if 하겠습니다. sum if 안 하고 에버리지 if는 범위 쉼표 조건 쉼표 평균 범위인 겁니다. sum if는 자, 이하 갖고 쉼표 여기 합계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문제에서 보면
홈런 요게 뭐가 되겠어? 홈런이 여기 범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범위 40개 이상 요건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요. 삼진 요거는 평균 범위에 해당하는 거겠죠. 평균을 내는 거니까 평균 범위.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는 average if 가로 열고 홈런 범위 1에서 쉼표 40개 이상 크거나 같다 40개 이상 쌍따옴표 쉼표. 그 다음에 삼진의 평균이니까 삼진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드래그하고 가로 닫고 엔터. 홈런 타자들의 평균 삼진 수는 112개네요. 삼진도 많다, 그죠? 삼진 많이 치는 사람들이 또 홈런도 많이 치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자, 보겠습니다. 다음 2015년 2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힘내세요, 여러분.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공부한다는 건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즐기는 것도 필요한데 또 인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인내. 끝까지 내가 봐야지. 이런 인내. 끝까지 해야지 인내.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저도 동영상 10분 보면 잡니다. 저라고 뭐 별 수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표 1에서 분류가 식품인 제품의 판매 총액의 합계를 이 12셀에 계산하시오. 썸이프 요거 방금 한 거네요. 저는 썸이프는 범위 쉼표 조건 쉼표 합계 범위 가로 닫고 여기 판매 총액의 합계니까 요거는 뭐예요? 썸이프를 이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썸이프. 에버리지 if는 뭐예요? 똑같은데 쉼표 여기가 평균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카운트 if는요. 범위 쉼표 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카운트가 개수고 if는 조건이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는 우리는 sum if 함수를 써야 돼요. 표 1에서 분류 요거는 범위에 해당하고 식품 요거는 조건에 해당하고. 제가 방금 이 문제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판매 총액 요거는 합계 범위가 되겠죠. 합계 범위. 자, 풀어보겠습니다. 는 sum if 가로 열고 분류 전체 드래그 해주시고 쉼표 식품. 자, 식품 쌍따옴표 식품 조건은 식품이 되겠죠. 쉼표 판매 총액이 합계니까 합계 범위는 판매 총액이 되겠죠. 드래그 해주고 가로 닫고 그러면 분류가 식품인 판매 총액이 합계가 나옵니다. 엔터. 네, 좋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 2에서 판매량과 순위표를 이용하여 결과를 표시하시오. 순위표의 의미. 순위가 1이면 최우수, 2이면 우수, 3위 이하는 장려를 의미. 자, H루검은 H루검. H루검 기준 셀이 있는데 이 기준 셀이 쉼표 참조 범위에서 몇 번째 행에 있는지 행 번호, 그죠? 0은 정확한 값 0, 1은 유사한 값입니다. 는 랭크는 자, 또 기준 셀이 있는데 이 기준 셀이 쉼표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입니다. 쉼표 0은 높은 수가 1등, 1은 낮은 수가 1등인 겁니다. 여기 0은 정확한 값, 1은 유사한 값이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등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판매량의 등수, 판매량의 순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랭크 가로 열고, 자, I3셀이 쉼표 I3과 I8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 요 범위 안에서 등수를 구하는 거니까 F4 눌러서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쉼표 0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럼 등수를 구할 수 있죠? 자, 등수 이렇게. 자, 됐나요? 자, 등수 구했어요. 등수를 구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를 나타내 줘야 되죠. 그쵸? 결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요 순위는 뭐가 되겠어요? 순위는 기준셀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요 부분은 참조 범위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은 참조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두 번째에 있는 값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랭크 함수는 기준셀이 되니까 h룩업 가로로 행으로 찾아주는 거니까 h룩업 가로 열고, 자, 랭크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주는데 쉼표 여기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 F4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쵸? 요 참조 범위가 고정이에요. 요 고정된 범위 안에서 값을 찾아주셔야 돼요. 자동 채우기 할 때 값이 바뀌면 안 됩니다. 쉼표 하나, 둘, 두 번째 행에서 찾아주네요. 2 쉼표 여러분 0 하면 안 돼요. 왜요? 1 해주셔야 돼요. 여기 6등까지 나왔잖아요. 그쵸? 6등. 그러면은 여기 6등 여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사한 값 1 해주셔야 돼요. 1 가로 닫고 엔터. 네,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표 3번 보겠습니다. 자, 표 3번 문제 볼까요? 표 3에서 가입일의 연도가 2013년이나 2014년이면 초보를, 그 외에는 공백을 비고에 표시하시오. if while 이 함수 사용하래요. 자, if 함수는 뭐 다 알지 않나? 이제는요 한 10번 하지 않았을까요? if 가로 열고 조건에 만족하는 참값, 그렇지 않은 거짓값으로 나타내요. 이 문제를 보면 가입일의 연도가 2013년이나 2014년이면 요건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한 초보는 요건 참값이 되는 거고, 공백은 요건 거짓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가입일의 조건에서 우리가 OR 이 함수 사용하면 됩니다. OR 함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OR은 뭐예요? 가로 안에 인수들이 조건이 들어가는데 조건이 반드시 2개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조건 2개 이상 중에 그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는 거예요. 자, 는 이어는 여기 날짜가 들어가는데 이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는 이어 가로 열고 2019년 2월 28일 2월달 다 갔네요. 그쵸? 너무 슬프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럼 여기서 2019 연도만 추출해 주는 겁니다. 자, 가입일의 연도. 그럼 문제를 한번 하면서 그냥 바로 해보죠. 뭐, 그쵸? 자, 보겠습니다. 는 if 함수까지 써면서 하겠습니다. if 가로 열고 or 가로 열고 이어 가로 열고. 자, 가입일의 연도가 뭐예요? 2013년이나 2010는 2013년이나 쉼표, 또 가입일의 연도가 또는 2014이면 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그쵸? 또는 2013 또는 2014이면 가입일의 연도에서 연만 추출한 값이 2014이거나 또는 가입일의 연도에서 연만 추출한 값이 2014이면 쉼표 초보, 그쵸? 참값은 초보. 그렇지 않으면 공백 가로 닫고 엔터. 네,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요거 이해 가시죠? OR. 자, 문제 보겠습니다. 4번.
표 4의 출석부의 영역에 으로 출석을 체크했다. 동그라미의 개수가 1이면 25%, 2개이면 50%, 3개이면 75%, 4개이면 100%로 출석률의 영역에 표시하시오. 추주와 카운트 함수 사용. 자, 추주 함수는 여러분 알죠? 맨 앞에 인수가 K예요. 그래서 문자 1, 쉼표 문자 2, 쉼표 K 값에 의해서 뒤에 값들이 선택해 봤는데 K가 1이면 문자 1이 나오고 K가 2면 문자 2가 나오는 겁니다. K 값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겁니다. 카운트 함수는 뭐 범위 안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피곤함에 막 끝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카운트. 자, 카운트 함수 여러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카운트 A 함수 범위하면 이 범위에서 셀에 있는 그 무엇인가 들어가 있으면 그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숫자든 날짜든 시간이든 셀 안에 무엇인가 들어가 있으면 다 개수를 세주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먼저 카운트 함수로 동그라미 개수를 한번 세볼까요? 자, 카운트 A 함수로는 가로 열고 자 1주, 2주, 3주, 4주 드래그하고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됐나요? 자, 이거는 추주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이에요? 그냥 K에 해당하는 겁니다. K. 알겠죠? 그럼 여기서 추주 가로 열고 여기에 문제 보면 한 개면 25%네. 지금 25% 쉼표. 그다음에 두 개이면 50%, 50%, 세 개면 몇 %예요? 75%, 75%, 네 개이면 100%. 엔터. 출석률 하니까 제 초등학교가 생각나네요. 중학교? 그때는 개근상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가 공부는 못했지만 개근상은 받은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75%. 자, 여기 자동 채우기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자동 채우기. 네, 좋습니다. 다 여러분 나오셨나요? 자, 여기 3개니까 75%고 이것도 75%, 4개니까 100% 출석했네요. 2개니까 50%. 자, 추잠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카운트 함수에 따라서 뒤에 값들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카운트 A가 1이면 25%, 2면 50%, 3이면 75%, 4면 100%가 나오는 거예요. 엔터. 여러분,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도 힘을 좀 내야겠어요. 여러분 고개 한번 돌리시고, 자, 이거 마지막 문제 푸시고 여러분 음료수 한잔 하러 가세요. 자, 커피 한잔 하러 가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표 5에서 과일명 중 망고의 수입 횟수를 D37셀에 계산하시오. 개수네요. 개수니까 뭐 디카운트겠죠. 디카운트. 사실은 여러분 D가 들어간 함수 다 알죠? 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자, D카운트, D썸, D카운트 A, D에버리지, D맥스, D민. 자, 전체 데이터, 제목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열번호 또는 열제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표 5는 전체 데이터가 되는 거겠죠. 망고. 자, 과일명 중 망고. 과일명이 망고인 거. 요게 뭐가 돼요? 요 부분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 자, 수입 횟수 개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 번호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열. 여기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는 열. 아이고. 자, 숫자가 들어가 있는 열을 찍어 주시면 돼요. 아무거나. 자, 는 디카운트 가로 열고 전체 데이터 드래그 해주고 쉼표. 여러분 망고의 수입 개수를 구하는데 여러분 이거 수입가 찍어줘도 수입량을 사실 찍어줘도 돼요. 수입 개수니까 제가 그냥 수입가 찍어주겠습니다.
수입량도 됩니다. 아무거나 찍어주셔도 돼요. 또 3이나 4를 써주셔도 돼요. 왜요? 이 열에서 열 개수가 열 번호가 하나, 둘, 셋, 세 번째 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찍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수익과 제목을 찍어주겠습니다. 쉼표. 조건은 반드시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과일명이 망고인 거에 대한 수입 횟수니까 과일명 제목과 함께 망고 들어게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과일명이 체리인 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기 조건 쓰라고 나옵니다. 가로 닫고 자 숫자 뒤에 회를 표시하래요. 그럼 앰퍼샌드하고 2회 엔터. 네, 드디어 5회분의 계산 작업을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제 마지막 3회 이제 그것만 다 풀어보시면 여러분 시험 보는 데는 계산 함수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다음 3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